컴퍼니를 선택한 이유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정성 있는 강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우리 왜 휴행 컴퍼니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휴행 컴퍼니 와서 이분의 Y 휴행 컴퍼니에 대한 강의는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Y 휴행 컴퍼니의 아마도 단골 강사님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휴행의 젠틀한 리더, 우리 이홍술 로얄 매니저 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더 휴행 컴퍼니 로얄 매니저 이홍술입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봄날 같죠? 저도 오늘 집을 나서면서 딱 나왔는데 진짜 봄날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역삼 8번 출구 나와서 여기 딱 돌는 순간 여기만 겨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으면 요 앞에 이 LG 아트센터랑 이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큰 건물이 여기 두 개 있다 보니까 이 안쪽은 겨울이에요. 저는 이제 또 사업을 하는지라 이런 걸 보면서도 저희 나라가 대기업이 엄청 많아지면서 그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서 어떤 중소기업이나 어떤 서민들의 또 삶이 어려워지는 것도 이런 어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좀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봤고, 아무튼 오늘은 제가 뭐 단골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Y 휴행 컴퍼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명진 본부장님이 저희 카메라를 잡고 계시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제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가 오늘은 오래간만에 좀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진솔한 얘기로 좀 강의를 진행하고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좀 하면서 좀 대화를 이끌어갈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하나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이 더 휴행 컴퍼니가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첫 번째 회사 인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휴행 컴퍼니가 첫사랑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뭐 경험하고 왔다 이런 거 말고요. 첫사랑인분. 그러면 최소한 2번, 3번 그 이상의 다른 회사의 경험치를 가지고 휴행 컴퍼니에 오신 거죠. 사실 그분들은 Y 휴행 컴퍼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휴행 컴퍼니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업의 범주 안에 있죠. 그러면 그 사업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이유에 그럼 내가 이 사업의 어떤 가치와 비전을 느낀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브랜드를 선택할 것이냐. 이제는 회사들마다 이제는 브랜드 시대. 현재 우리나라에 합법정에서 140개 정도 있는데 하나의 브랜드, 140개의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 중에 하나가 휴행 컴퍼니고 과연 우리 휴행 컴퍼니 어떠한 브랜드이냐 라는 걸 얘기하는 시간이 이 Y 휴행 컴퍼니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국내 기업 출신인 분. 제일 처음에 만든 국내 기업이었다. 외국계 기업이 첫사랑이었다. 예.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저는 이제 더 휴행 컴퍼니 사업을 2016년 제2의 창업 원년에 저는 시작을 했어요. 저도 첫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을 잘 보면은 국내 기업 출신들보다 외국계 기업에서 첫사랑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저희 휴행 컴퍼니가 국내 기업인데 불구하고 이런 글로벌 기업, 외국계 기업의 그런 문화가 흐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화예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 저희 휴행 컴퍼니를 가치를 느끼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요, 수준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다 수준 높으시죠? 아닌가요? 다 수준 높으시죠? 예. 다 수준 높은 분들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가 항상 적막합니다, 좀. 예? 이 강의 듣는 태도가, 다른 회사 가면요, 이 강의 듣는 태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면, 뭐 무슨 얘기를 강의가 하잖아요? 거의 뭐 목사님이 얘기하면 뭐 뒤에서 막 아멘 하듯이 그러한 리액션이 있는데 저희 휴행 컴퍼니 강사들은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이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회사를 가도 강의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오늘 또 제가 두 가지 질문도 했는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는 좀 단연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쭉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참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거의 첫 번째 회사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천연기념물이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저희 휴행 컴퍼니에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 자이언트 그룹의 장영칠 그룹장님 같은 경우 첫 번째 회사였고 거의 첫 번째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최소 두 번째나 세 번째 그 정도에서 회사를 만나서 성공하는 사례가 실제 많습니다. 저 또한도 저는 좀 아니었지만 좀 마찬가지로 실제 두 번, 세 번 정도의 회사에서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회사는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로, 누군가의 안내로 이 사업을 접하게 돼요. 내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었고 누군가의 안내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 세 번 정도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죠. 그런데 첫 번째 회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잘 들여다보면은 그분을 소개한 스폰서, 소개자가 준비되어 있는 분이었고 자기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처음에 안내받은 사람은 첫 번째 회사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거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제 얘기도 좀 하자면 저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만난 거는 올해로 제가 23년 차예요. 그러니까 쭉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23년 전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1997년 8월 11일 잊지도 않습니다. 그날 저는 제 친여동생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입문을 했던 계기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제가 첫사랑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종착역으로 휴행 컴퍼니 선택한 거예요. 저는 휴행 컴퍼니가 마지막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런 마음 갖고 있죠. 마지막 사랑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휴행 컴퍼니에 대해서 마지막 사랑으로서 선택한 회사가 휴행 컴퍼니고 저희 첫 번째 첫사랑은 동생의 어떤 이끌림으로 처음 접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제가 왜 이 사업에 입문을 왜 했을까?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분별력이 생긴 상태에서 마지막 사랑으로 왜 휴행을 선택했는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좀 약간의 경험적인 에피소드 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저는 사실 어린 나이였죠. 정확히 26살이었거든요. 대학을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를 좀 좋은 데 나왔어요. 대원 외고 아십니까? 대원 외고를 제가 졸업을 하고 제가 전교에서 720등을 했어요. 대원 외고에서. 그래서 제가 외대를 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당시에 전교 500등 안에 들면 서울대 스카이대를 갔어요. 전부 다. 요즘에 저희 후배들은 서울대도 처지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요즘에 아이비리그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아이비리그. 그래서 외고를 졸업했는데 저 720등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사춘기를 격동의 어떤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가장 외쳤던 말이 뭐냐.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외고에서 5회 졸업생 중에서 저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좀 유명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서 제가 외대를 갔는데 제가 사실 네트워크 비즈니스 처음 선택할 때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으면 제가 대학을 가니까 그때 공부를 안 한 거에 대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미팅을 하는데 이대들하고 미팅하는데 이제 외대라 그러면 일단 꺾이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여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미팅이. 그때는 고등학교 때는 남자들이 좀 남자답고 좀 싸움도 잘하고 이러면 인기 있는데 잘 놀기도 하고 그런데 대학교 오니까 이건 이제 학벌이야. 미팅조차도. 그런 걸 좀 느꼈었어요. 그런 중에 제가 뒤늦게 철이 들어서 저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 친구들을 제가 다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 대학을 다니고 다시 오면 이런 생각으로 일본 유학을 갔었고 그런데 일본에 유학 생활을 하는 시기에
제가 이제 뭘 느꼈냐. 아, 그 사회 선배님들이 일본 대학보다는 미국 대학을 가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에 귀국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IMF가 터진 거예요. 97년이죠. 저희 아버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버님이 솔직히 고민 많이 하셨대요. 지금 약주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당시에 아버님 30억 정도의 부도를 메꿨거든요. 97년도에. 30억이면 지금 엄청난 돈이죠. 그거를 몸으로 때울까? 할까? 사실 아버지의 어떤 그 부도 나면 자기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결국 몸으로 때우지 않고 자식들을 보기 부끄럽기 때문에 그거를 다 처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은퇴하시게 되셨는데 그때 저는 사의를 좀 느꼈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저는 일본에 유학생활 하면서 당시 일본은 뉴스킨이라는 지금 방송이지만 이거 긍정적인 얘기니까 일본 뉴스킨이 굉장히 붐이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뉴스킨 사업자의 성공자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오픈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저를 이 안내를 했을 때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했던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느껴서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왜? 동생의 마음을 읽었거든요. 마음을 느꼈거든요. 전 요즘에 사업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품 전달은 사실 쉽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사업을 전달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무책임하게 누군가를 사업적으로 초대하고 사업 파트너를 만들려고 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할까? 저는 그때 동생의 마음이 어떻게 느꼈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본 기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회를 잡았는데 이 기회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눠줄 수도 있다, 지금. 응?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사업적으로 좀 풀면요, 이런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왜 소개자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가치와 비전과 확신을 느껴야 되는 이유가 이미 성공자가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멤버십을 만들어 나가는데 자신이 이미 크라운 이상 어떤 성공자의 어떤 위치에 내가 확실히 간다라는 전제라면 이 자리는 누구한테 이 자리 주고 싶겠어요? 누구에게?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가족이죠. 실질적으로 이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가족 사업을 했어요. 저는 잘 볼 때 이 사람이 가족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뿌리를 묻겠다, 아까 뭐 뼈를 묻겠다, 살을 묻겠다. 저는요, 자기 가족에게는 전달 못하면서 단 누군가한테 자기 모든 걸 거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동생의 마음을 읽었어요.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내가 사업을 전달한다라면 둘 다 윈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네트워크 입문했을 때는 그 동생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때 저의 매력은 뭐였냐? 이 사업은 누군가를 성공시키면 누군가의 성공을 도우면 자신이 성공하는구나라는 그 매력 때문에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솔직히 저는 대학 졸업반에서도 취업 준비를 했던 게 아니라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널널하게 지냈거든요. 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6개월만 동생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내가 뛰면 내 동생이 성공하네? 동생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앞으로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이 일이 아니더라도. 근데 동생을 위한 마음을 가졌었고 그때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알아보는 중에 가치와 비전을 느꼈지. 어떻게 뭐 한 타임 듣고 두 타임 듣고 며칠 들었다고 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치와 비전을 알게 되니까 제가
여기에 저희 사촌 형을, 가장 좋아하는 형을 내가 초대해서 이 ABC가 만들어지니까 그 회사에서 최고의 그룹이 됐어요. 매출 1위기였어요. 항상 그 회사에서. 그런데 정말 우리 휴행컴퍼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때 당시 제가 첫 번째 몸담은 회사의 마케팅은 직급 마케팅이었어요. 판권 마케팅.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을게요. 여기가 판권이 35%다. 만약 55%다. 여기가 만약 40%다. 30%다. 이 말이 무슨 말이면 매출이 나오게 되면 판권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매출의 30%는 내가 이분이 벌죠? 차이가 10%면 이 사람 10%를 벌어요. 차이가 만약 15%면 15%를 법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판권 마케팅이에요. 이러한 보상 플랜의 회사였다는 거죠. 왜 보상 플랜이 중요하냐? 이러한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 나갈 때 정말 재밌게 만들어 갔는데 동생이 5개월 만에 1,000만 원씩 벌었어요. 동생 이때 집 샀어요. 저도 바로 따라 올라오는데 판권 마케팅의 단점이 뭐였냐? 한쪽 라인이 죽어버리고 한쪽 라인이 죽어버리니까 판권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둘이. 판권이. 그럼 여기 전체 매출에 대해서 이분은 돈 10원도 못 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몰지각한 회사 관계자들이 두 남매를 이간질을 시키더라고요. 왜? 그 당시에는 700개 이상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난무할 때였어요. 난립할 때였어요. 난립. 2002년도에 공제조합 출범하고 하면서 지금 줄어들었지 그때는 조금만 그룹이 커지면 독립 회사 차렸습니다. 저도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케팅에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관계십들이 깨진다는 거 보면서 와 이게 그때 그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아픔이 있었던 거지 사업이 안 돼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휴행컴퍼니의 보상 플랜이었더라면 여기서 만약에 당시에 3천을 벌면 이분은 매칭 보너스가 여기 라인이 없어도 그렇죠? 버는 거에 40% 올라가죠. 여기 20% 올라가죠. 20% 올라가죠. 야 이런 매칭 보너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정말 네트워크의 본질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성공을 도왔을 때 나의 성공이 있다라는 마케팅인데 사업인데 보상 플랜이 뒤따라주지 거기에 하지 않는다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는 사실 더 휴행컴퍼니인가 보면 오늘은 매칭 보너스가 단순히 수익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들을 좀 꺼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 2016년부터 휴행컴퍼니 사업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 2010년 1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저기 출근했을 때 출근인은 5명이었어요. 전체가. 다 원장님들 라인이야.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쑥 나갔더라고요. 그때 5명이고요. 사업 설명회도 없었어요. 세미나도 없어. 세미나 듣고 싶어요 그러는데 유진이 본부장님이 와서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을 시작했었고 어쩌면 저는 2달 열심히 해서 수석 매니저를 갖고 2달 열심히 해서 제너럴 수석을 갖고 그리고 2개월 열심히 해서 로얄 매니저를 못 갖고 2달 더 해서 제가 8개월 전 로얄 매니저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많은 분들 합류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사실 2016년은 제가 기대하는 이상의 수익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때 제가 사업을 잘못했던 게 있었어요. 저희 보상 플랜은 바이너리지만 바이너리가 또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추천 계보를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후원 계보는 저희 보너스 중에 팀 보너스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계보도지 진짜는 추천 계보를 보셔야 돼요. 나의 1대, 나의 2대, 나의 3대들의 좌우의 팀을 잘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는 기존 바이너리의 마인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는 돈을 벌었는데 파트너들은 한쪽 라인은 엄청 커 있는데 우측 라인을 못 키워서
힘들어지는 분들이 나오겠죠. 어쨌거나 저는 그 순간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1, 2분만 오버하면 저희는 분명히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을 기본 구도를 만들고 출발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나 한쪽만 할게. 스폰서 한쪽 해줘. 그렇게 하시면요. 거의 대부분이 직급 간 다음에 포기합니다. 왜? 두 개의 팀은요. 갑자기 한쪽 팀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쪽만 했던 사람이 여기 라인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이분은요. 수입 빵 돼요. 직급 가도. 리더를 갔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스폰서의 말을 잘 듣고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해서 두 팀을 키워서 직급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쪽 라인이 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줄었겠죠. 저는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왜? 이쪽으로 내가 추천해 준 분들이 라인이 커졌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저희들 매칭을 올려주니까 이 매칭 보너스도요. 대실적에서 올라오는 매칭과 소실적에서 올라오는 매칭과 금액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라인이 커지면. 생각해 보세요. 이 매출에 대한 매칭과 이 매출에 대한 매칭이 특히나 제가 좀 어려울 때 저희 1대, 2대, 3대 파트너들이 승급을 해주니까 제가 정말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번에 강혜선 사장님이라고 아시죠? 저희 1대 파트너입니다. 그분의 소실적에서 지금 태국이 터져버렸어요. 또 지금 그런 분의 누가 또 다른 제2의 장사님 나올 분이 계신데 또 어떤 나라 또 터질 거예요. 저는요. 파트너 사장님들의 소실적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제가 올해 목표가 지금 대실적 누적은 너무 많아. 소실적에 키우는 거에 정말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 올해는 제가 매칭 보너스로 휴행 컴퍼니 최고의 수익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누군가를 성공을 도우면 자신이 성공하는 사업이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대표사님부터 모든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휴행 컴퍼니에 진짜 남아있다. 보세요. 대표사님을 소개한 사람이 유진 본부장님이었어요. A 모사를. 또 그분들이 그 친구분들이 모여서 그 A 모사 했는데 지금 휴행 컴퍼니의 모든 분들은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한 가치와 비전과 정말 나의 모든 걸 걸고 하려는 분들이 만든 회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사실 지금 보시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켜주려고 하는 대표사님이 있기에 정말 휴행 컴퍼니가 왜 휴행 컴퍼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항상 Y 휴행 컴퍼니 하면 시간 관계를 잘리는 게 정말 짜증 나는데 야 그렇지만 오늘 짜증을 무릅쓰고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열정적으로 또 강의해 주신 우리 이용필 로얄 매니저님. 정말 저희 모두 뭐 휴행 컴퍼니가 첫 회사일 수도 있지만 저만 해도 세 번째 사랑이거든요. 저도 여기서 이곳에서 마지막 사랑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휴행 컴퍼니 우리가 돈이 된다 이 부분까지도 터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휴엔에서 최고의 성공을 하고 싶으신